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입니다. 네,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네,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저희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끝난 시험이에요. 끝난 시험에 대해서는 미련은 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또 지방직이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평정을 좀 찾으시고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는 총평에 대해서 오늘 시험 본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떤 시험 경향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상한 바와 같이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비문학 문제가 한 8개 정도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학에서, 그러니까 소설을 포함한 문학에서도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체감상으로는 한 반 정도, 반 이상의 문제가 비문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비문학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비문학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 만약에 비문학에 대한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라든가 아니면 어법과 한자와 한자성어를 포함한 한자, 어휘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안 됐으면 이 또한 시간이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법이나 한자에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 쪽에 보내주셨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좀 고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비문학도 지문이 긴데 그쪽도 고민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모자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싸움은 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지문의 길이를 늘려가지고 정확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국가직, 지방직의 시험의 경향이 된 것 같습니다. 한자도 말씀드릴게요. 한자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한자는 항상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거는 올해도 오답률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자 성어는 저희 한자 성어 300책 있었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쉬운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한자 성어는 300개 정도만 외우면 모든 시험 다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거기서 출제되었습니다. 그 책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지방직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휘가 이번에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뭐 구분을 넣거니 구문을 넣거니 아니면 뭐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거 구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 그것도 어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썩이다, 썩히다 맞춤법 하면서 여러 번 말했던 것들입니다. 그런 어휘들이 많이 지금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공부들 그러니까 결국은 맞춤법 공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잘 하셨는지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거기 때문에 그쪽 공부 아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시조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조에 대한 공부 반드시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쪽 보면 소설 같은 것도 고전 소설로 구운몽이 출제가 되었죠. 구운몽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작품이니까 꼭 봐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같이 맞추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는 신동엽 선생님의 시 보문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시 같은 경우에서는 시의 내용을 몰라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신동엽 보문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신동엽 선생님은 1960년대 민주주의 그죠? 민주주의를 외치셨던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했던 분이다. 그래서 그런 시를 쓴다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소재가 뭐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아니죠. 그렇죠. 그 모든 거에 봄이라든가 겨울이라든가 봄은 항상 민주주의 이런 걸 상징하고 겨울은 항상 독재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상징할 것이다. 신동엽 시인이 쓰신 모든 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를 몰라도 시인 가지고 이번에 풀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다 하나의 힌트 드렸잖아요. 힌트들 잘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추셨죠,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평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비문학 지문이 많이 길었어요. 하지만 한자도 그렇고 한자성어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높지 않아요. 단지 긴 지문을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는 거 그리고 내가 좀 떨리지 않는 거
그쵸? 멘탈을 확 잡고 내가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 이런 게 요번에 시험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직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나 공부 꼭 많이 하시고요. 한자성어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문학은 주요 작품들 위주로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지방직은 속담과 그다음에 관용어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 블로그에 네이버에 치면은 블로그에 지금 속담하고 관용어구 제가 그래도 이거는 꼭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진짜 지방직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요. 여러분 정말 응원할게요.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